건강수명 100세를 향하여 슬기로운 건강관리법을 알려주는 방송. 안녕하세요. OBS 생방송 건강콜센터의 저는 장민정입니다. 가을이 무르익어가는 요즘 등산 즐기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등산은 걷기와 더불어서 건강에 도움을 주는 운동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운동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오랜 시간 등산을 하게 되면은요, 오히려 척추나 관절에 무리를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충분한 준비 운동과 스트레칭으로 잘 대비를 해주시고요. 오늘 건강콜센터에서는 통증 심한 척추 질환, 부담 적은 비수술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오늘 문의 전화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문의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리 안 좋은 분들, 또 목 아프신 분들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시청자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의 척추 건강에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척추 건강 지킴이 김욱하입니다. 야외 활동을 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교차 때문에 호흡기 질환에 걸리기 쉬우니 주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전 오늘 방송을 통해서 통증이 많은 척추 질환을 해결하는 부담이 적은 비수술적인 치료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 하시면서 궁금하신 점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원장님 요새 날이 너무 좋아서 밖에 나가고 싶은데 허리 안 좋으신 분들은 바깥 활동을 조금 꺼리시게 되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시는 대표적인 척추 질환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대표적인 척추 질환은 두 가지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협착증과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우선 협착증을 소개해드리면요. 척추 내로 신경이 다니는 통로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통로들이 여러 변화들 때문에 좁아지고 그래서 신경이 눌려서 증상을 유발하는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요. 왼쪽의 두 MRI 영상처럼 신경 통로가 넓어야 되는데 오른쪽의 두 영상처럼 좁아지게 되면 증상이 생기는데요. 특히 허리 협착증의 경우에는 걸을 때에 허리와 양쪽 엉덩이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걷는 게 점점점 힘들어지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디스크인데요. 정상적인 위치가 아닌 곳으로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눌러서 증상을 유발하는 병이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요. 지금 노랗게 칠해진 부분이 튀어나온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저 부위로 편안하고 자유롭게 지나가야 될 신경이 저 디스크 때문에 눌리게 되면 통증이 심해집니다. 특히 허리 디스크의 경우에는 한쪽 엉덩이나 다리가 당기고 아프고 저리기도 하고 힘든데요. 어떤 자세를 취해도 통증이 극심해서 어쩔 줄은 몰라하는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표적인 척추 질환 살펴봤는데 증상도 들어보니까 어떤 분들은 허리 쪽이 아프다, 어떤 분들은 엉덩이 쪽이, 또 다리 쪽이 아프다, 이렇게 통증 부위가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이 통증 부위에 따라서 우리 척추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도 알 수 있을까요? 네, 허리는 허리 요추 1번부터 천추 1번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어느 부위에 통증이 문제가 생겨도 허리에 통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가 아픈 것만 가지고는 어디가 이상이 있는지를 추측하기는 쉽지가 않은데요. 하지만 다리 쪽에 통증이 동반이 되면 어느 부위가 문제가 있겠다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리의 바깥쪽으로 통증이 있으면 요추 4번과 5번 사이에 문제가 있겠거니 하고 추측할 수 있고요. 다리의 뒤쪽으로 통증이 동반되어 있으면 요추 5번, 천추 1번에 문제가 있겠다 가늠해 볼 수 있는데요. 제가 꼭 강조드리고 싶은 건 허리가 아프지 않고 다리가 아플 때에도 허리에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해 주시고요. 병원을 가실 때에도 이 점 좀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허리도 아프고 엉덩이 쪽도 아프고 다리도 아픈데 통증을 좀 참고 버티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이유가 수술하려고 할까 봐 두려워서. 근데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네, 통증이 시작될 때 오실수록 좀 부담이 적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네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건데요. 방금 사회자분께서 소개하신 것처럼 빨리 오시면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통증 없이 지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것처럼
그 방법이 이제 1단계 보존적인 치료가 되겠는데요. 빨리 오시면 이 보존적 치료만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치료 방법에는 물리치료와 약물치료 그리고 운동치료, 신경차단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치료로도 통증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럴 때는 이제 2단계 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증식주사치료, 신경성형술,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등의 방법을 통해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소수이긴 하지만 그 어떤 방법을 써도 통증이 지속되고 힘들어지면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3단계인 수술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 방법에는 인공디스크 치환술이나 척추 고정술, 유압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네. 아주 중증으로 넘어가기 전에 오시면요. 주사 치료만으로도 효과를 보실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러한 비수술적인 치료법 첫 번째로 증식 주사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사만으로 허리 통증 잡을 수 있다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원리로 치료가 되는 거고 주사는 몇 번이나 어떤 간격으로 맞아야 하는 거죠? 네, 척추를 구성하고 있는 인대나 힘줄도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손상을 받고 만약에 불완전하게 치유가 되게 되면 그 부위에서 통증이 유발되고 만성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을 치료하는 방법이 증식주사 치료가 되겠는데요. 척추의 인대나 힘줄이 뼈에 부착하는 부위에 소량의 자극성 물질을 주사를 하게 되면요. 염증성 반응이 일어나고 내 몸 스스로가 그것을 치료하는 과정을 통해서 미약하고 느슨해진 인대나 힘줄이 보다 탄탄하게 강화되어서 통증을 해결하는 그런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대개 4주, 한 달 간격으로 6 내지 10회 정도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허리 통증 있으신 분들 지금 저희 방송 보시면서 나도 증식주사 받으면 좋아질까 궁금하실 텐데 이런 분들이 증식주사 치료에 해당됩니다. 필요합니다라고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네, 무엇보다도 수술을 받지 않고 나의 만성 통증을 해결하고 싶은 경우에 이 증식주사 치료가 좋은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단계인 보존적인 치료를 아무리 받아도 증상이 지속되거나 아니면 신경차단술에 쓰이는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을 겪었거나 아니면 그 부작용이 염려가 되는 분들의 경우에도 좋은 치료법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수술을 받고 잘 지내시다가 증상이 재발한 경우에도 이 증식주사 치료로 아주 성공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수술하지 않고 통증을 해결하고 싶고 스테로이드는 좀 꺼려지고 나는 뭐 여기서 2-3개 이상에 해당된다 하시는 분들 증식주사 치료에 대해서 더 궁금하실 텐데 이 밖에 어떤 특징들 갖고 있을까요? 증식주사 치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내 몸 스스로의 치유 능력을 이용해서 인대나 힘줄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서 척추를 안정화시켜 통증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또한 치료의 과정이 비교적 짧고 시간도 얼마 안 걸리고 하기 때문에 여러 만성 질환을 가지시거나 고령의 분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또한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건 바로 그래서 얼마나 좋아질 수 있는데 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치료 사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세 어머님의 사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 경추 안 좋으신 분들은 보통 목, 어깨, 손까지 저리시다고 맞습니다. 하는데 네네. 이분이 그런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죠. 지금 화면을 보시면 77세 어머님이 되시는데요. 이분은 최근 한 몇 년 전부터 이제 뒷목과 양쪽 어깨 그리고 팔 그리고 손까지 아프고 저려서 힘들었던 분인데요. 처음에는 1단계 치료만으로도 증상이 쉽게 나아서 잘 지내셨는데 네. 이제는 그런 1단계 치료가 더 이상 효과가 없어서 이제는 수술을 해야 되는 고민하셨던 분입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경추 4번과 5번 사이, 다음 화면 주시면요. 경추 5번과 6번 사이, 또 다음 화면 주시면요. 경추 6번과 7번 사이에 신경 가지가 나가는 길들이 다 좁아져서 힘들었던 분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 수술 전에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증식주사 치료가 되겠습니다. 이분은 치료를 거듭 받으면서 증상이 점점점 좋아져서요. 지금은 6회 치료 이후에 처음 증상이 한 80-90% 이상 좋아져서 일상생활을 하시는데 별다른 어려움 없이 잘 지내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수술하지 않고도 허리 통증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 비수술적인 치료법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나도 해당될 수 있을까 궁금하시다면요. 오늘 저희 쪽으로 문의 주시면 되는데요. 시청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드립니다.